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추락, 끼임 등 다양한 산업재해와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또한 조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은 여러 가지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리된 절차와 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서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법이나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법 등도 비상 매뉴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 행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양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가정, 학교, 군대, 직장, 기관 등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에 저절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누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누님에게는 누뚱이인 5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조카가 목욕 후에 이렇게 나와서 누님이 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닦아주는데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고추를 만지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다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제 조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듯 5살인 아이도 교육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과 훈련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 시 대응 절차를 꼭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비상체계 구축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 발생 등 비상대응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대응훈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점검을 단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또 개선을 완료하였다면 그 완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 매뉴얼 구축 시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또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또 훈련은 그리고 교육 등은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뉴얼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비상훈련도 인원, 비용, 장비 등 투자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의 특수한 공정, 상황, 위치, 보유설비 또는 장비 등을 모두 반영하여서 적절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매뉴얼을 토대로 또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한 스스로의 자기평가 및 반성을 통해서 부족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비상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비상상황은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상황은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하며 피해를 줄이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모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사업장의 비상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사업장의 비상상황에는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은 작업설비, 공정 위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다르며 유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상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동종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거나 자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서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끼임, 충돌, 부딪힘, 누출, 화재, 폭발 등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등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네요. 서비스업은 미끄러짐, 넘어짐, 충돌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업종에 맞는 비상상황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상상황 매뉴얼 구성 시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의 구성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상하여서 만드셔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가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매뉴얼 작성하는 데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매뉴얼의 구성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매뉴얼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여러 자료를 검색 중에 공기업의 자료 중에 괜찮다고 생각이 든 자료를 하나 지정하여서 제가 알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뉴얼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훈련 운영 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였고 또한 실시 목적, 그리고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의 비상 연락망, 조직도, 업무 분장표, 비상사태 대응 플로어, 비상대응 보고체계, 비상대피도, 비상훈련 시나리오, 비상대응 훈련 실시 보고서, 그리고 비상대응 훈련 실시에 투입되어 있고 또 사용하는 훈련 사용 물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비상대응 매뉴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사업소에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그 밑으로는 작성자와 그리고 검토, 그리고 확인자,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 경영 책임자까지 이렇게 확인한 후에 이렇게 서명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안전보건공단 로고의 경우에는 각 회사의 로고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사업장의 개요, 그리고 비상연락망, 조직도, 업무 분장표, 비상사태 대응 개념도, 그리고 보고체계, 비상시 대피도, 비상훈련 시나리오, 그리고 별첨으로는 비상대응 훈련 실시 보고서와 훈련 시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훈련 운영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각 월별로 어떤 훈련을 할지, 그리고 그 비상 모의 훈련에 대한 시나리오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하여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종류나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이나 또 여건에 맞춰서 자유롭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목적과 훈련 개요 등을 이렇게 정리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각 사업장의 명, 그리고 발주처, 그리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지와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구간, 어떤 공정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는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현장의 조감도 등을 이렇게 놓도록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은 회사의 비상연락망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관련된 뭐 고용노동부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이런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연락처도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상통제반 조직도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생 시에 각 그 조직도에 대한 그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상 조직에 대한 또 각각의 확인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비상사태 대응 개념도입니다. 이거는 A씨를 두 가지 A씨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사업장에 맞도록 알맞게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보고 체계도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발견 시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지 이런 체계들을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비상시 대피도를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법례로 해서 뭐 대피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비상훈련 시나리오입니다. 비상훈련 시나리오는 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재나 뭐 가스 누출, 그리고 뭐 화학물질 누출, 정전 등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첨으로는 이런 비상대응 훈련 실시 보고서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훈련할 때 무슨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훈련 장소는 어딘지, 참여인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 시에 사용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사진과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비상훈련 시나리오입니다. 비상훈련 시나리오에는 크게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요. 이 양식에 대해서는 각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지금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에 지금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훈련에 대한 내용 및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중점사항을 작성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가 개선한 사항의 양식입니다. 먼저 발생한 상황에 대한 그 시간을 작성하고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어떠한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내용을 좀 적도록 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연락 및 보고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렇게 육하 원칙을 이게 맞게 이렇게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플로어에 맞게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거가 이렇게 맞든지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알맞은 걸로 이렇게 현장에 맞게끔 왼쪽이 좋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좋으면 오른쪽의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훈련 실시 결과서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양식을 사용을 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좀 약간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른쪽 양식으로 이렇게 개정하여서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훈련에 대한 훈련 사진 및 그리고 훈련에 따른 이런 평가에 대한 이런 기준점, 평가 내용 같은 걸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에는 훈련 후에 꼭 그 훈련에 따른 이런 총평가와 그리고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강평 등을 꼭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진행을 하신 다음에 차후에는 어떤 것을 개선하고 어떻게 훈련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차후 계획들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각 사업장에 맞는 비상상황 매뉴얼을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 작성한 매뉴얼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에 매뉴얼대로 관리자 및 근로자가 잘 이행하였는지 평가를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서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훈련에 대한 결과는 사업주는 반기 1회 이상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비상대응 매뉴얼, 위험성 평가 등 이러한 안전문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사고사항을 미리 예상해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활동들입니다.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누구 한쪽만 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모습의 활동만 있을 경우에는 안전은 절대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매뉴얼의 구성 및 위험성 평가 등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듦으로써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 방법 등을 토대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